11월 9일 오프라인 세미나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커뮤니티 게시판에 참석 여부 댓글 달아주세요. 선착순으로 10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 하고요, 수주잔고가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향, 연관성이 있는 HBM3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편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그런 종목들도 이제는 조금씩 담아갈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1월, 12월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다면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DBI텍 같은 경우는 플레이가 좀 다릅니다. 그 점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은 제가 그 DBI텍 이야기를 좀 자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적은 3분기 실적 딱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 하는 종목은 모멘텀 플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최근에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려온 건데, 사실은 주식이라는 것이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DBI텍 같은 경우는 테슬라 전력 반도체 관련된 부분의 수주 여부가 결정이 나냐 안 나냐가 주가의 상승이냐, 그리고 그냥 그대로다가 하락해 버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9월 달에 이제 공장 실사를 하고요. 제품 실사는 8월 달에 했었습니다. 이때 뉴스가 도는 건 이때 도는 거고요. 테슬라가 실사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 기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10월 달 정도의 결과물이 발표가 나올 거다라는 내용인데, DB하이텍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공시가 나와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나올 때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DB하이텍에 대한 또 뉴스나 소식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참조해서 투자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평균 매수단가는 37,500원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트레이딩 하셔가지고 이거 좋은 성과 낼 수 있을까라고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 플레이니까 만큼이 한번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적정하게 드리블 하시면서 수익 실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투자 시나리오로 정해놓은 종목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만 이야기 한번 드려볼까요? 3분기에 미국 향 매출 2,800억 수주했고요. 어쨌든 그 전까지는 6,100억이고요.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8,400억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또 추가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는 구간, 내년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22 이동평균선 아래쪽에서는요, 매수를 하는데 너무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주 잔고 정도면 지금 최근에 보면 실적 발표 나왔을 때 YY, QOQ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크게 잘 나온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보다 더 잘 나올 거다 앞으로.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보면 구리 가격이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빌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점은 좀 참고할 만한데요.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매크로가 다 이제 적당히 해결되고요. 사실은 또 다음 달 우리 또 FOMC에서 금리를 0.25% 정도 하락을 시킬 낮출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관계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쪽은 아무래도 그런 쪽 영향을 좀 상당히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라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동평균선 크로스가 나와서 이제 62단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는 좀 눌러줘야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공시 발표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나면 좀 자리를 잡겠죠. 그러니까 이 라인을 갖다가 훼손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으로 내려가면 좀 더 우리가 매수 비중을 늘려가면서 가면 될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비중은 오히려 비중 확대고요.
윗단으로 가는 부분. 그 내년도 가이던스는 여기까지 잡혀 있어요. 18,000원 정도까지는. 이게 12개월 포워드이긴 한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구간이 있겠죠. 마치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들이 계속 형성이 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기대로 하고 보면 이번에는 제가 가온전선 대신에 대한전선을 좀 추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멘텀 플레이, 그러니까 이 전선주 중에서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LS 에코에너지 정도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히토리오 이벤트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ST 뭐 실적 2분기까지 나온 실적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그죠? 이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이에요.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어땠습니까? 주가요? 개판이었어요. 이게 다 매크로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동종업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동종업계 같은 경우는 보통 밸류에이션이 지금 15에서 18 정도 되는데 얘는 한 20 조금 윗단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액침 냉각 이슈도 있고요. 저 그래서 계속해서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 있어 보이진 않고요. 주가적으로도 뭐 흐름 자체도 큰 문제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차트도 양호해서 여기보다는 뭐 어쨌든 이 위점이 높아버리니까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약간 테마가 좀 돌아 들어와야지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곧 돌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투자해놓고 좀 시간을 가야죠. 자, 유스프리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공공조달 매출, 여기 성장, 지난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고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그래서 4분기 이제 공공 매출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모멘텀 플레이 하고요. 실적 자체가 뭐 나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여기 어쨌든 이 바이오 인식 솔루션, 이 비즈니스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문인식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다 지문인식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면인식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딥페이크 관련된 것도 나중에 또 연관성을 하다 보면 그걸 충분히 또 보완으로다가 승화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어떻게 돼요? 221 이평을 훼손할 것 같지는 않고요. 눌리고 들어와서 220일 자리 들어오니까 매수가 쫙 들어옵니다. 이 자리.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방보다는 상방이 상당히 강하구나라는 것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 보죠. 아직 뭐 11월과 12월 이 사이에서 충분히 승부수를 우리가 한 번 정도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는 요거라고 좀 생각을 들어요. 전 세계에 3,800곳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들. 이 점은 좀 포인트다.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크게 개선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꽤 많이 늘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제가 리포트 드릴 때 보니까 한 1,800곳 정도가 더 늘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저는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매수해서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 있다. 계속해서 저는 지금 영업이익은 좀 적자 상태이긴 한데요. 실적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 QOQ 대비해서 적자폭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감소하면서 이제 곧 흑자 전환 기대를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분기나 내년도 1분기 정도 되면 거의 그래도 적자 부분은 QOQ 대비 적자 부분은 해소가 되는 구간까지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타나고요. 비급여까지 진출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병원 상태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조정을 받은 그 궁극적인 사유도 의료 분쟁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매크로 깨지니까 계속해서 눌려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사유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한 우리가 제가 지난번도 얘기 드렸지만 내년도 5월에서 6월 사이 요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 사이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승부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5월달 그 이후부터 5월 되기 전에는 분명히 한 번 정도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보면 제가 SK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 뭐 HBM3, AI 관련된 종목들, 뭐 이스페타시스도 좀 이야기 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PSK 홀딩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둘 다 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매수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고요.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자리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단으로 많이 눌려봤자 뭐 45,000원까지 가는 그 정도 수준일 텐데요. 뭐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평단 조절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HBM3 이쪽 관련된 리플로우 장비하고요. 또 그 앞선에 앞서서 이제 디스컴 장비. 그것들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실적 부분도 워스트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주가가 눌려있는 사유는 우리는 뭐 사유를 볼 거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매크로가 다 안 좋아서 이렇게 발생된 부분이라 지금은 이 정도 라인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지금 221 2평 윗단 정도에서는 자리를 잡은 구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편입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행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됩니다. 충분히 또 시간을 또 줘야 된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홀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리포트 드리고 있는 게 홀드죠. 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신규로 들어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서 우리가 뭐 정리를 하거나 그럴 만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스몰캡 중에서 하나 마이크론 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브라질 흑자, 베트남도 긍정적으로 흑자, 가이던스 4분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분기 며칠 전에 제가 어저께인가요? 올려드렸던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실적 가이던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좋아서 한 번 정도의 모멘텀 플레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요 자리에, 요 사이 빈 공간만 우리가 채워서 플레이를 좀 해보자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유상, 무상 뭐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이런 내용도 있으면서 매크로 깨지면서 주가가 눌렸는데, 글쎄요, 점점 제가 볼 때는 지금 60일과 21일 평, 이 일봉들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돼요? 60일 일단으로 이렇게 한번 팍 찔러주는 내용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세적인 턴어라운드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모멘텀 플레이라든지 그렇게 턴어라운드 종목을 갖다가 바닥에서 잡는 그런 연습들이 대부분 되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첫 번째 시간을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트레이딩 해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상당히 크게 다른 거죠. 당연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 부분을 염두에 두고 손절 라인을 꼭 잡아두고 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FT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222도 하단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자동차 업종 관련된 부분이 조금 눌리고 있을 겁니다. 222도 하단에 있을 거예요. 모양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뭐 부품업체 중에 SL이 좀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L 같은 경우도 지금 222점 하단에 있습니다. 그 정도 구간 하단에서는 좀 충분히 천천히 잡아가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 4분기 정도가 자동차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비수기잖아요. 최근에 보면 아니 포드가 실적이 좋겠습니까? 그거 뭐 당연히 안 좋을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다만 이런 것들입니다. 전기차 분야가 좀 하락을 했다. 근데 하이브리드 카는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접근을 좀 해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할 거고 제가 볼 땐 땅덩어리 큰 나라이면 큰 나라일수록 하이브리드카 인기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티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이슈가 남아있는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름 그래도 트랙 레코드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에서 제외하고 나면 ST팜 정도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도 좀 잘 받았고요. 눌림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생물보안법 통과 이슈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번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반대를 할까요? 아니잖아요. 중국 제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못지않게 강하게 나올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도 없을 거예요. 정치적 리스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과정도 있고요. 저는 어저께 여기서 30% 정도 편입을 했습니다. 자, 그 점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포지션 늘려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요거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보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하기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거라도 우리가 틈새 들어가서 거래를 해야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고점 정도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뭐 15%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커버링이 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정도 생각해 보면서 일단은 가고요. 뭐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 뭐 따라가면 되는 거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들 또 새로 편입하는 종목 SD팜을 오늘은 같이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도 되게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많이 눌러 관심 가져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 해주십니다.